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동화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누굴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시다가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림책 작가가 되신 선생님이세요. 동물과 식물, 자연과 지구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 한성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에서 스님을 모셔왔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과 지구 환경에 관심 많으셔서 조용한 밤, 행복한 초록섬, 빨간 지구 만들기, 초록 지구 만들기 같은 작품을 쓰고 그리셨고요. 또 요즘은 수학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만만한 수학 시리즈 자그마치 5권이나 되는 작품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예,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세종 도담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무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어렸을 때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물에 빠진 순간 환상이 보였어요. 상어랑 범고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상어랑 범고래 둘 다 무서운 녀석들이어서 저를 잡아먹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기절했나 봐요. 그 뒤로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쨌든 그날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인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놀다가 생명의 은인인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구해주셨나 봐요. 그런 것 정신을 같은데요? 잃고. 근데 사실 우리 현두빈 기자는 막 너무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어랑 범고래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환상적인 이야기. 와 멋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하긴 상어랑 범고래니까. 범고래가 그 고래들 중에서 제일 사납고 육식을 하죠. 네. 그렇구나. 네. 무서운 거네. 네. 상어랑 범고래. 무섭네요. 갑자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 너무 재밌을 일일 거 둘이 싸울 일이 예정이라.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현두빈 기자는 물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상황에서 상어랑 범고래가 보이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이게 꿈이 아니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현두빈 기자의 깜짝 놀란 마음을 우리 또 기자가 연주로 보내줬어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놀람교향곡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든 작곡, 놀람교향곡 이런 멋진 교향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다니 되게 연주를 또박또박 잘해줬네요. 선생님 연주 뭐 잘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우쿨렐레랑 기타를 그냥 재미삼아 치고 있긴 해요. 잘하는 건 아닌데라고 하셨지만 왠지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잘 못해요. 언제 한번 연주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결혼식 때 우쿨렐레를 축가로 부른 적이 있는데 네. 그 뒤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양채준 기자 피아노 연주 정말 너무 잘 들었는데 이렇게 멋진 연주나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고민 상담, 노래 등의 솜씨 자랑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우리 한상민 선생님 신문 십답 시간인데요. 네,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띠는요? 저는 닭띠예요. 닭띠. 네. 좋아하는 음식? 저는 그 머릿고기라고 예. 그 이렇게 편육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고사 지낼 때 돼지 네. 머리 네. 그거를 자른 거. 그거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고기를 끊은 뒤로 그게 아직도 맨날 생각이 나요. 아, 네. 고기를 끊었다고 하시면은 네, 고기를 안 먹은 지 한 15년 됐거든요. 채식주의자시군요. 네. 아. 생선은 먹고 있는데요. 네. 네, 고기는 안 먹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점점 스님이랑 비슷한 느낌이. 채식주의.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머리고기를 끊으신 계기가 있었나요? 그 공장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면을 보고 조금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사실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웠었어서 네, 맞아요. 네, 그 뒤로 이제 고기를 안 먹게 됐어요. 가족들도 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혼자만? 네, 저만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 고기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요. 저 혼자만의 선생님만 그냥 안 드시고. 네. 네.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좋아하는 계절? 한겨울이요. 네, 그냥 겨울 말고 한겨울. 정말 추울 때. 네, 제일 좋아해요. 네. 선생님 그럼 혹시 남극이나 북극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의외로 그쪽에 모기가 많다는 얘기 들어서. 정말요? 세상 무서운 게 모기예요. 네. 한겨울 왜 좋아하세요? 저 열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그 눈이 떨어지는 그 속도감을 관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눈이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오는 그걸 보는 게. 네. 그러면 눈 안 오면 소용이 없네. 그것도 그런데 그래도 시원한 게 좋더라고요. 네. 역시 열이 많으시니까. 네. 네. 그럼 여름을 제일 싫어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은요? 두고 보자 사과나무? 네, 두고 보자 사과나무였나요? 그게 두고 보자 나무. 그 제목에 사과나무가 안 들어가는데.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 맞아. 네.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랑 예. 그림책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선생님 보따리에서 책을 슬슬 나오고 가져왔어요. 있어요. 고라니 텃밭. 고라니 텃밭. 네. 고라니 텃밭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면지의 책을 처음 펴는 면지와 뒷면지가 그 전체의 그 구성을 잡고 있어요. 고라니 텃밭. 네. 그리고 또 책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줌이 확대가 된 텃밭도 사실 뒤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그림이 바뀌지 구성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채로 진행돼서 이게 그게 민들레가 조금씩 구석에서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바뀌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아름답고 내용도 물론 좋지만 그 재미도 너무 있었어요. 역시 그림책 작가 선생님답게 그 작은 그림 하나하나까지 보시면서 거기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셨군요. 네, 예뻤어요. 네.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는 이거는 보는 순간 이런 게 동화지라는 생각이 번쩍하고 든 거예요. 네. 그 약간 좀 못된 어투를 가진 아저씨가 나중에 펑펑 우는 장면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네. 착한 사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동네에 꼭 있는 아저씨처럼. 그거가 재밌게 그려져서 좋았다. 네. 나의 보물 1호는? 저는 안경이요. 안경. 네. 저는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이 지낸다는 거를 1분 1초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샤워할 때도 안경 끼고 하세요? 아니요, 샤워할 때는 안경을 벗긴 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본다라는 행위를 좋아해서요. 네. 안경이 벗어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보는 걸 또 좋아하시는데 게다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시는군요. 또한 저의 이 조금 험악해 보일지 모르는 이 몽타주를 가려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액세서리, 중요한 액세서리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거는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행복할 때를 찾아봤어요. 네. 그 다음 날 스케줄이 없는 상태로 베개를 딱 베는 딱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잠자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 날 아무런 일이 없이 하루가 끝나는 게 행복한 거군요. 뭐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없는 채로 눈을 감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요? 저는 사무실 작업실 의자에서 네. 자는 낮잠. 네, 사무실 의자에서 자는 낮잠. 네. 얼마나 정도 자요? 뭐 한 10분, 20분 정도 아주 자는데. 깜빡 드는 진짜 네. 단잠. 네,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막 화가 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하죠? 끔찍한데요. 그런 일은 없나요? 네,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은요? 저는 쌀 씻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쌀 씻는 거? 네. 네. 이게 보통 쌀을 3번, 4번 정도만 씻으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많이 씻어야 되나요? 저는 2번밖에 안 씻는데. 네. 저도 2번이든 1번이든 좋은데 이게 씻다 보면 하얀 게 계속 나오면 그렇죠.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없어서 한 8번 가까이 씻더라고요. 그러면 밥이 맛이 없어지는데? 네, 그 뒤로 아내가 그 행위를 멈추라고. 쌀 씻지 마. 당신은 네. 쌀 씻지 마. 네. 이렇게 됐어요? 다른 업무를 받게 되고. 네. 그럼 그거는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못하는 일. 네. 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달이 되고 싶어요. 달? 네. 하늘에 떠 있는 달이요? 네. 오. 달은 주체적이지 않잖아요. 혼자 돌지도 않고. 근데 달이 지구 곁에 있으면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를 돕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달이 조금 그런 면에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달이 되고 싶다. 그럼 달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어른이라 미안해. 어른이라 미안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생각 없이 살아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살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저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미안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또 저까지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의 지구를 물려주지 못한 것이 이제 미안하다는 지구와 자연을 사랑하시는 선생님 말씀이었네요. 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심령체험 오싹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 실제 체험담입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친구네 집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네 집은 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시간인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고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제가 내리려고 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내리지 않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께 엄마 쟤는 왜 안 내려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께서 얼굴이 창백하신 채로 제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엘리베이터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해요. 어떠세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밀실에 갇혀 있는데 너무 무섭네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여름이고 해서 우리 기자님들한테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한성민 선생님이 좀 겁이 많아요. 근데 하필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되었는데 우리 기자들이 보내준 무서운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또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그리고 우리 왜 이거는 진짜 실제 내가 겪은 이야기인데로 시작하면은 이게 더 무섭고 그렇잖아요. 몰입도가 달라지죠. 네.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네. 근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정말 끝에 가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 엄마도 무서우셨을 것 같아. 엄마가 손목을 잡고 그냥 달리신 거 보니까 엄마도 무서워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왜냐면 우리 다빈 기자 엄마가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자기 딸이 엄마 쟤는 왜 안 내려? 그러니 그 순간 얼마나 어머니가 무서우셨을까요? 근데 저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엄마도 그 친구를 본 걸까요? 아니면 못 봐서 딸이... 못 봐서 무서워서 못 봐서. 그런 왜냐면 거죠? 왜 나를 붙잡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뛰어가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네.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여기 왜 사람이라는 말이 없고 그래서 엄마도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딸이 엄마 쟤는 왜 안 내려요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 엄마가 진짜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무서우셨겠네요. 엄마가 제일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무서운 이야기 들어봤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호러물도 보지 않고요. 네. 공포 영화는 절대 틀지도 않거든요. 네. 무서운 거를 그럼 어렸을 때부터. 네. 겁이 너무 많고 네. 눈을 감으면 이렇게 막 어떤 형상이 다가오는 것만 같잖아요. 약간 반짝반짝한 게 있죠. 네, 그게 약간 그런 귀신이나 이런 것, 도깨비 같은 거로 보일까봐 그 이불 사이에 팔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넣고 땀을 뻘뻘 흘려도 그렇게 잤어야 됐었어요 어릴 때. 어렸을 때도 열이 많았을 텐데. 네. 그 팔을 잡을까봐. 팔다리를 누가 갑자기 잡을까봐 무서워서 이불 밖으로 네 절대 안 빼고 잤었어요. 아니 근데 누가 팔다리를 잡을 거라는 상상을 왜 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눈 딱 감는 순간부터 모든 생각이 그 생각만 들어서. 네. 그러면 무서운 거 말고 선생님 어린 시절에 재미있었거나 뭐 큰 사고를 치거나 한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사고는 아닌데 국기함 만들기를 6월쯤에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런 소품들을 물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물체 주머니, 와 이거 진짜 옛날 말이다. 네, 지금 없어졌겠군요. 지금도 그 말을 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근데 그 소품들을 그 당시에 물체 주머니가 비닐이었어서 비닐 소재였어서 구멍 나고 좀 그랬어서 국기함 만들기 세트가 담겨 있는 통이었어요. 네. 그 통에 그 물체 주머니를 늘 갖고 다녔는데 물체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날 아버지가 그 새똥구리를 잡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기함 통 만드는 함에 넣고 다녔는데 새똥구리를 들고 다녔다고요?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아이들이 그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걸 막 자랑할 때라 저는 되게 보잘것없는 작은 쇠똥구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햇빛에 비추면 코뿔소처럼 보여서 아이들한테 코뿔소라고 거짓말을 하다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작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야 이거 코뿔소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믿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다 믿었어요. 왜요? 그게 새끼라고 제가 속였었거든요. 코뿔소 새끼라고? 네. 그래도 코뿔소 새끼라도 너무 작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고 그 친구들도 어렸어서 그냥 당시에는 진짜 근데 이제 꺼내보자 했는데 꺼냈을 때 아니어서 이제 많이 창피했었죠. 그게 아닌 것은 어떻게 들통이 났나요? 그게 아닌 거는 새똥구리를 아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야 이거 새똥구리잖아 애들이. 네, 저는 그날 처음 봤거든요. 그때 새똥구리를. 네. 근데 그게 계속 아이들이 점점 그걸 열어보자 하고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그 공포감이 계속 조여오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때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에.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 선생님 마음속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점점 일이 커지고 있었군요. 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그래서 애들이 야 뭐야 새똥구리잖아 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그 조심히 새똥구리를 다시 노란색 그 함에다가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함에다 넣고 그냥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도망치진 않고요. 네. 저 달리기도 잘 못해서. 그럼 그 새똥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안 되게 키우다가 죽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작은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작가 선생님 처음입니다. 근데 뭔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거. 그거 말고 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큰 사고를 안 치셨군요. 네. 겁이 많다 보니까. 네. 조용한 어린이. 네. 무릎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 정말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넘어진 적. 달리질 않았어서요. 이거야말로 큰 사건인데요. 맨날 무릎 가지고 그런 빨간 약을 한 번도 무릎에 발라보신 적이 없단 말. 없어요. 무릎에 다쳐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무릎에 딱지 앉아서 그 딱지를 뗄 때 그 쾌감과 그 조마조마함을 느껴보시지 못했겠네요. 다른 부위가 외상에 의해서 다른 부위는 하는데 그 무릎에 그 큰 딱지 같은 거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놀랐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우면 세상에 무릎에 딱지가 한 번도 안 생기다니. 진짜 놀랍네요. 이게 놀라운 일이 됐죠. 네, 그런 사람은 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걸요. 어렸을 때 무릎 딱지가 한 번도 안 생겼다는 거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또 우리 여라친들이 나도 그런데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많이 노는 어린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딱지는 많이 생겼었거든요. 넘어질 일이 많으니까. 다음은 동시를 보내줬는데요. 이 동시는 우리 이야기 손님이 읽어주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양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내 세상. 엄마가 내일 출근한다고 하면 그때는 내 세상. 과자도 실컷 먹고 게임도 계속하고 친구랑 종일 논다.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내 세상은 사라진다. 챗, 더 놀 수 있었는데. 너무 재밌다. 엄마가 안 계시는 거에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집에 안 계신다고 하면 야호 내 세상 막 이런 경우가 있고, 엄마 언제 와? 막 그러고 엄마 왜 어디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쪽이에요? 저는 실제로 엄마가 자주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어디 잠깐 나가시거나 네 그랬던 것 같아서 네 저는 엄마가 안 계시는 게 되게 좋았죠. 익숙해서 좋았어요. 네. 저희 엄마는 거의 집에 계셨었기 때문에 야호 이 느낌이 뭔지 아는데 옛날에는 형제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사촌도 맨날 다 같이 살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는 정말 이건 진짜 야호예요. 맞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제 기억에 하루나 이틀 나의 그 어린 시절 중에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좋아서 친구들 다 불렀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우리 유소원 기자가 써준 그 동시를 읽으니까 딱 이렇게 실감이 나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그 두근거림이. 엄마다 이런 거. 엄마는 배를 누르지 않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딱딱 열고 들어오니까 이제 내 세상은 끝났다. 예, 나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재밌게 동시로 표현을 해줬네요. 저도 집에 숨겨놓은 것들을 막 훔쳐 먹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있던 시간에. 예, 뭐 이렇게 막 뒤지고. 네, 원기소 같은 것도 털어먹고 막 몰래. 그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네, 그거 숨겨놓은 것들을. 네, 맞아요. 영양제 같은 것도 하루 이건 딱 한 알만 먹어야 돼. 막 그거 2개, 3개 먹고 그리고 뭐 저금통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서 동전 빼거나 하는 행위들은 좀. 나쁜 짓을 주로 했군요. 네. 착한 일은 안 했네. 착한 일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솜씨 하나 들어볼게요. 원주 봉대초등학교 김다혜 기자가 보내준 노래 들어볼게요. 하늘 끝에서 불어오는 파란 바람 냄새 나도 모르게 사르르르 꼭 눈을 감았네. 휘휘사라라 휘휘후후 내 몸을 도는 바람 휘휘사라라 휘휘후후 나에게 말을 꺼내. 내 손은 하늘을 향하고 파란 바람을 그려요. 실처럼 휘감고 사라지는 파란 바람을 그려요.
깊은 산에서 불어오는 푸른 바람 냄새 나도 모르게 이야야호 소리를 질렀네. 휘휘 살아라 휘휘후 내 몸을 도는 바람 휘휘 살아라 휘휘후 내 코를 간지리네. 내 손은 하늘을 향하고 파란 바람을 그려요. 실처럼 귀 감고 사라지는 파란 바람을 그려요. 우와. 선생님 이 노래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네. 제목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런 노래인데 저도 어린이 라디오 하면서 알게 된 노래예요. 네. 근데 가사도 되게 좋고 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김다혜 기자 너무 예쁜 목소리로 잘 불러줬네요. 네. 노래가 어려운데요? 예, 이 노래 좀 어려워. 높이도 예, 있고, 높낮이도 네. 있고 그 약간 국악풍의 네. 그 리듬이 들어 있는데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와. 산들산들 바람 부는 느낌? 네. 선생님이랑 저랑 막 너무나 잘 감상을 했어요. 네, 살랑되게 됐어요. 예, 그리고 마음이 막 너무 좋다 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바람 맞으면서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예, 저는 사실 바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다혜 기자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은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지구 살리기. 전 세계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산불, 홍수, 가뭄, 사막화 등 자연재해로 인간, 동물들의 생명까지 안전하지 않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도 공룡처럼 멸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읽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확 온몸으로 다가온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오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기후위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소 중립이라고 한다.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나무가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지는 것이 탄소 중립이다. 하지만 공장이나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나무는 점점 줄고 있다. 전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고 무섭다.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와 언니는 서로 이야기 나누어 실천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매일 실천하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쓰레기 더미 속의 지구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돌고래, 기린도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꼭 실천하고 싶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그레타 툰베리처럼 사람들과 동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지구 살리기에 도전해보면 좋겠다. 와, 이렇게 써주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라고 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 사진 속의 내용이 뭐냐면 환경시대 함께 실천하는 여름방학 프로젝트. 1.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 오르기. 2. 플라스틱, 종이컵, 빨대,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3. 이면지 재활용하기. 4.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두기. 5.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 빼기. 6. 양치질 할 때는 수돗물 잠그기. 7. 손에 비누칠할 때 수돗물 잠그기. 8. 가까운 거리는 승용차 대신 안전수칙 지키며 걸어다니기. 9. 과도한 에어컨 사용 줄이기. 실내 적정 온도 25도에서 26도 유지. 10. 환경 관련 책 읽기. 대단하네요. 와, 김은우 기자가 써준 내용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생각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당장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여름방학 프로젝트로 이렇게 붙여놓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끄럽네요. 네.
여기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특히 저도 세수하거나 양치질 할 때 저도 모르게 왜 비누칠할 때 괜히 물을 틀어놓잖아요. 네, 네. 아 이거 그거 끄는 거 꼭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김은우 기자의 글에 힘입어서 오늘부터는 비누칠할 때 꼭 수도꼭지를 잠그겠습니다. 양치질할 때도 그렇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도 뭐 하나 약속하세요. 저는 네, 저도 손에 비누칠할 때 수돗물 잠그기와 예. 환경 관련 책 읽기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서. 네.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두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좀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것도 충전 끝나면 꼭꼭 뺐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그냥 안 빼고 맞아요. 이렇게 꽂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꼭 실천해야 되겠네요. 저도 약속을 할게요. 핸드폰 충전기가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쓰는 전기량이 네. 10%밖에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90%는 예. 핸드폰 충전기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대기 전력으로 날아가고요. 실제로 충전하는 데 쓰이는 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너무 반성되네요. 전기는 가만히 잡아둘 수가 없어서 꽂혀 있는 한은 그 긴 선을 계속 찍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게 돼서 네, 그렇게 흡혈 전기가 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 꼭 빼놔야겠어요. TV나 냉장고 이런 거는 빼기가 좀 네, 어렵지만 맞아요. 냉장고 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핸드폰 충전기니까 충전기도 빼고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충전기가 꽂혀 있으면 그것도 꼭꼭 빼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우리 김은우 기자 말 중에 이 말이 진짜 공감이 갔어요.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네. 예. 정말 너무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은우 기자 사연까지 들어봤는데 오늘도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한성민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모두 안녕. 곰이랑 문이랑 우와 경찰 아저씨다. 그러게 멋지다. 문이 너 경찰서에 가본 적 있어? 아니, 그럼 경찰서의 반대말도 모르겠네. 경찰서 반대말? 응, 맞춰봐. 감옥. 땡. 정답은 경찰 앉아. 아?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앉아. 뭐라고?